자, 채권에 대한 질문 있으셔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예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상.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보시면 가끔 예상하는 경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예상해도 실제 영향을 주거든요. 자, 아파트 같은 거 똑같잖아요. 뭐 땅 같은 거 똑같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죠. 예상. 그러면 현재 아파트 사는 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상이 되면 아파트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승이 예상이 되면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로 이제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개념을 써요. 자기 실현적 기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아파트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이제 환율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쓰거든요. 즉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 환율 상승 예측. 이렇게. 그럼 1달러 500원이었던 환율이 앞으로 1000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죠, 예상. 그럼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좋아요? 원화를 보유하는 게 좋아요?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좋죠. 1달러 갖고 있다가 1000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상이 돼서 실제 올라가면 달러를 원화 환전해서 2배의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또 달러 수요는 뭐 할 거고? 증가할 거고. 그럼 달러 수요 증가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실제로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 환율이 상승하게 돼요. 이걸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신문 기사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뜨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해요. 이 값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 값으로 측정이 되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인플레이션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리하고 채권 가치, 채권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럼 채권 살 때 내가 100원에 샀다가 앞으로 200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차익을 얻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 이득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더 비싸게 파면 자본 이득.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채권 수요는 커지겠죠. 즉 채권 투자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수요 증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실제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걸 맞고, 실제 그죠? 실제 금리가 인하됐죠. 자, 채권과 비교. 채권 투자할 때 채권 자체에 이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자는 변화가 없는 이자야.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 주겠다라고 약속한 이자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하돼요. 이때 금리를 뭘로 보시냐면 은행 금리로 이해하시면 편하다고요. 은행 금리가 인하됐어. 그럼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 안 하고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되는 순간 대체 자산 뭐 살까? 라고 고민했다가 채권 살 수 있겠죠. 그럼 채권 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채권가 상승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맞는 내용 맞아요. 그래서 채권 수요는 이미 금리 인하 전부터 금리가 실제로 인하했을 때도 높아서 채권 가격도 상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금리가 인하하기 전 단계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 자체로 채권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금리가 인하해서도 채권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실제로 인하했을 때도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둘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